안녕하세요, 보독던 여러분. 책을 읽다 두 번째 세션입니다. 이번에도 사회를 맡은 정덕영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두 번째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준비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세 분의 패널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HR의 임윤경이고요. 평소 이제 SF 영화나 소설에 관심이 많았어서 이 책도 굉장히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윤님. 다음 지영님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로 마케팅의 윤지영이고요. 저도 이 책은 아주 예전에 고등학교 때 논술 뭐 이런 거 준비하면서 읽었었던 기억은 나는데 이제 내용은 당연히 많이 까먹었었는데 이번에 요 세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는데 또 그때와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또 새로운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마지막 지현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롤러지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윤지현입니다. 네,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이 소설은 고등학교 필독서이지만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심오한 이 작가의 세계관이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어떤 내용을 나눌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세 분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연말이라 요즘 다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멋진 신세계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책을 접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간단하게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먼저 윤경님부터 그러면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우선 이 책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는 그 구현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굉장히 상상력을 바탕으로 정말 있을 법한 일이고 현재 실제로 이제 미래에서 더 이제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상상력에 감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간의 욕망과 이제 기술이 좀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잘 짚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지영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도 이게 130년 전 1932년 1900 거의 100년 그때 이제 전인데. 발매가 된 책이잖아요. 그걸 감안한다면은 사실은 진짜 엄청난 그런 상상력을 해서 이제 쓴 소설이어서 굉장히 일단은 정말 그때 당시에 이런 상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작가가 진짜 되게 또라이거나 사이코거나 뭔가 둘 중에 하나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약간 우리가 진짜로 약간 상상만 했던 이런 세계인데 왠지 지금 우리가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이런 부분을 그냥 정말 내려놓는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진짜 먼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 무서운 생각도 좀 들었었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러 계급 인간이 이제 계급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저를 이입하게 되고 내가 과연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무엇으로 태어나게 되었을 것인가? 나도 그 똑같은 그 얼굴을 가진 쌍둥이들 한 명이 될까? 아니면 알파 계급 뭐 이런 게 될까? 이제 이런 걸 상상해 볼 수도 있었고, 이제 그 와중에도 결국은 돌연변이들 있는 법이잖아요. 이제 그럼 나는 그런 돌연변이처럼 내가 이 획일화된 것 같은 이 세상 안에서 그런 새로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또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이입하면서 생각하면서 좀 읽어보게 됐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첫인상에 대해서 너무 강렬하게 설명을 네. 해주셔가지고 뒤쪽에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긴 하겠는데 네, 길었다는 네. 얘기죠? 마지막으로 지연님 한번 네,
감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 역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30년대에 이 정도로 상상을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놀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아까 이제 사이코 아니면 뭐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천재적이면서도 좀 약간 굉장히 매니악한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 내용이 그렇게 밝진 않잖아요. 좀 굉장히 암울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계급 사회라든지 또는 뭐 이제 소마라는 약에 의존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요즘에 우리 현실과도 어느 정도는 공통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슬픈 생각도 들었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스토피아 그런 소설 중에서도 명작으로 꼽히는 게 멋진 신세계인데 되게 좀 내용이 암울하다 좀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좀 더 어떠신가요? 암울한 내용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네, 저도 이제 결국엔 이 소설에서 그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도 어떻게 보면 다 통제를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할 역할, 이제 사회에서 수행할 역할 이런 부분들을 다 통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쓰여졌을 때 이제 전체주의 국가들에 대한 약간 논의들도 있어서 아마 그런 욕망의 통제도 같이 좀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좀 굉장히 좀 암울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이제 아까 그 지연님께서 소마 얘기하시면서 이게 정말 우리 현재와 동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 있잖아요. 이제 뭐 SNS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실제로 마약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일까? 이게 상상일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소름 끼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암울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음. 음. 혹시 뭐 그런 전반적인 암울한 내용에 대해서 한 분 더 좀 소개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이게 암울한 이유는 근데 사실 이 소설 안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굉장히 행복한 나라잖아요.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그 계급 안에서는 다 똑같이 나누고 그것이 어떤 뭐 갈등을 일으킬 요소들을 다 차단시키고 그럼으로써 이것이 이제 유토피아처럼 묘사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 행복이라는 것이 뭐다 주관적인 것이고 그게 여기까지 와야만 행복 약간 이런 기준이 사실은 우리 현재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게 명확한 게 아닌데 여기서는 약간 이것이 행복이라고 정해주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이런 사회가 아닌 이런 우리 일상생활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가 그래서 암울해 보이는 게 아닌가. 왜냐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가 뭐 상대 뭐 비교를 해서 뭐 행복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뭐 그런 상대적 박탈과 상대적 뭐 약간 이런 데서 좀 행복이 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이루고 약간 이런 성취 이런 데서 오는데 이제 그런 게 자체가 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이 소설 속에서는 그런 게 조금 암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이 소설 읽으면서 되게 이상하다고 느낌이 들었던 거는 이렇게 다 각자의 계급 안에서 똑같은 만큼의 이거 권한이나 뭐 이런 거 다 주고 그 안에서 행복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욕망이 없는 건 또 아닌 걸로 묘사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야만인이 문명사회에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권하자들 약간 이렇게 막 다 청탁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 말은 자기가 이뭐 야만인이라는 새로운 이거를 보고 만났을 때 자기가 갖게 되는 뭔가 뭐 호기심 그런 우월감이라던가 거. 이제 이런 거를 자기가 갖고 싶기 때문에 서로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 세계 사람들도 욕망이 없지는 않은데 근데 이
이 묘사된 걸로 보면 사실은 이제 다 그런 소유에 대하거나 뭔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이중적으로 쓰여진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지영님 말씀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부분이 이제 욕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습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본능인 건지 학습된 건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 학습됐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 또 이게 본능에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 욕망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거를 결국에는 이 책에서는 역설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봤었던 영화 중에 매트릭스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매트릭스 세계 내에서도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에너지 원으로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이제 매트릭스라는 그 세계 안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통제된 그런 시스템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권리, 약간 그런 게 이제 매트릭스 영화랑 좀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부독통 여러분들이 어떤 책인지도 책 줄거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혹시 좀 책 줄거리가 어떤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좀 소개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책은 1932년에 이제 이 작가가 상상력을 기반으로 서기 2540년의 미래를 본인이 상상을 해서 이제 소설로 작성을 한 내용인데요. 이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사전에 다 설계가 되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으로 다 태어나고 또 유리병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다시피 이 유리병 안에서 이미 이제 5가지의 계급으로 결정이 되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5개의 계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밑에 있는 계급이면 뭐 외적이라든지 본인이 가진 능력이 좀 더 이제 열등하게 설계가 돼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에서는 이성끼리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명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사랑을 기반으로 이성관계를 맺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모두가 자유롭게 그 누구도 그 누구를 만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마 아까 말씀드렸던 소마라는 이 신경안정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요. 그래서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거를 그냥 해소하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이 약을 먹으면 바로 진정이 되고 해소가 되는 이런 이제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서는 굉장히 잘 설계되고 또 모두가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작가가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말 그대로 멋진 신세계에서 살고 있는 5개의 계급에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더 좀 책을 보다 보면은 이제 아까도 뭐 얘기를 계속 주시긴 하시지만 통제된 세계, 통제된 뭐 행복과 그런 욕망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존이라고 하는 우리 주인공이 권리를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본인이 막 나의 권리를 나는 내가 아무리 어떠도 이런 권리를 갖고 싶다. 좀 그 권리에 대해서 혹시 좀 줄거리 내용을 토대로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일단 제가 이해를 한 내용으로는 이제 존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인간적이고 싶다. 그래서 이 인간성이 결여된 이런 사회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내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불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이 사회에서는 모든 게 설계가 되어 있고 또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존이라는 사람은 뭔가 이제 끊임없이 인간적인 권리를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자꾸 이제 지금 우리의 현재 사회랑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때 뭐 100년 전 또는 그 이상 옛날 시대와 비교했을 때 훨씬 이제 우리 삶이 안락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이제 뭐 AI의 발달로 인해서 좀 더 이제 많은 것들 누리게 되었는데 실제로 인간성이 많이 결여가 되면서 각각 개개인의 행복감은 과연 과거에 비해서 올라갔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 지금 이제 요즘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뭐 혼인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빗대어서 좀 이 작품을 저는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거리가 되게 존이라고 하는 이제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5개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 신세계가 아닌 다른 이제 그 외에 또 그런 야만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신세계로 넘어온 그 주인공이 이제 존이라는 건데 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든 통제되어 있는 이 시스템들이 너무 좋아 보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나의 권리 자체는 없다. 이것 때문에 아까 이제 권리를 계속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되게 좀 아까 지연님 또 화두를 주셨는데 저희가 또 삼포 세대라고 얘기 흔히 하잖아요. 삼포 세대 혹시 뭐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거 말고도 더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헤쳐나가 볼 수 있을까? 뭐 이거 정답은 없는 내용인 거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완전히 통제된 세상에서 사는 것만이 행복은 아니라 라는 것이 이제 이 책에서 주는 교훈이라면 그럼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가봐야 될까? 혹시 뭐 좀 이런 내용이라도 얘기를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우리의 행복. 근데 저는 이 존이란 사람이 결국은 뭐 그러니까 그 책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세계에는 원래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모두가 병 속에서 태어나는 건데 이 사람만 되게 특이하게도 그 베타 계급의 여성이 뭔가 피임이 안 되어서 그 임신을 한 상태로 야만인 보존 구역에 여행을 갔고 거기에서 실종이 낙오가 되면서 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고 자라게 된 음,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는 이제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너무 이제 야만인 자기는 거기 태어나긴 했지만 자기 어머니는 거기에 대한 생활에 만족을 못 하잖아요. 이제 계속 그 베타 여성은 계속 자기가 살아왔던 그 문명국의 생활에 대해서 이 아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가보지 못한 문명국 이런 것에 대한 환상 음, 여기 그리고 그 야만인 보존구역 내에서도 되게 이제 핍박을 받잖아요. 그 인디언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되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야만인 부종국이 갖고 있다가 이제 문명국으로 그럼 가자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자기 뭔가 꿈을 안고 이렇게 갔었던 거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이상적인 세계라고 생각했던 곳에 와 보니 오히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사실은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저는 느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 처음부터 문명국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그 야만인 보존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했다라면 그런 걸 못 느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모든 건 결국은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결국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행복의 지점 이런 게 결국은 그걸 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해지겠지라는 것보다는 음, 결국은 그 세상에서 그 내가 살아가게 될 그 세상 그 세대에서 어떤 걸 내가 추구하는 행복으로 결국 본인이 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좀 하게 어, 됐습니다. 이렇게 또 철학적인 마무리로 행복은 내 안에 있다. 내가 정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또 이렇게 철학적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연님 줄거리 소개해 주시면서 소마라는 신경 안정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소마에 대해서 조금 윤경님 의원이라도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소마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뭐 진짜 현실 세계에 소마가 있으면 어떨까요?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혹시 음. 감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마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게 현대
사회에서도 이제 맥락에 따라, 그러니까 사회적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의미가 변화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 또 이게 개인마다 또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쇼츠에 거의 중독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1시간 제한을 일부러 걸어놨는데 그 제한을 제가 스스로 풀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소마가 이런 게 소마가 아닐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최근에 가지는 의견들도 유튜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그 알고리즘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제 욕망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SNS를 제일 많이 떠올리면서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마가 있다면 편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도 수동적으로 사는 게 편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는 고민을 크게 안 해도 되고, 누군가가 정의해준 그 행복 안에서만 그냥 살면 되니까, 정답이 있는 삶이니까, 그러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저도 결국에 다시 반문하게 되는 게, 그래서 나는 행복한가를 계속 반문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간다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주어진 삶에 순응하면서 살지 않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사는 게 결국에 인간다움을 좀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소마 관련해서. 저는 사실 여기에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상징적인 게 그 엡실론 계급이 될 애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잖아요. 꽃과 시,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예술적인 것, 뭔가 생산적인 것 이외의 것을 너희 계급은 즐길 수 없다라고 어릴 때부터 되게 심어주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인생에는 꼭 반드시 생산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비생산적인 것도 내가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차단해버리고 반대로 알파 계급은 그 생산은 그 모지리들이 하는 거고 근데 알파는 정말 그냥 일 조금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여가로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너는 이 여가를 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라고 계속 주입하고 이제 사실은 그것의 하나가 그 소마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계속 그런 불만을 갖지 않게끔 하는 게 결국은 이 스포츠 계속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러잖아요. 스포츠와 그리고 그 촉감 영화 이런 그 진짜로 막 키스하는 이런 것도 느낄 모든 촉감이 나오는 그 촉감 영화 그리고 자유로운 성관계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소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설계한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인간이 결국 뭔가 그 어떤 선을 딱 그어 놓는다고 해서 그 선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약간 이제 그거를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어지는 게 약간 소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약간 그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 버나드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알파 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좀 약간 작게 태어나고 막 이 사람. 근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이 사람은 약간 자기가 알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막 달을 막 쳐다보고 그 같이 데이트하는 여자한테 이 데이트하는 여자는 빨리 어디 가서 무도회장 가서 막 춤추자 막 이러는데 아니, 너랑 나랑 좀 단둘이 이렇게 있자 막 이러잖아요. 계속 이렇게 단둘이 있으면서 저 달을 바라봐 약간 저 바다를 봐 약간 이런데 여자는 관심 없잖아요. 약간 그런 걸 이 사람은 진짜 약간 조금의 인간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그 여자가 그 존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되게 소설엔 사실 한 줄만 나와 있긴 한데 어느 순간 달을 이렇게 쳐다보는 문구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동안 굉장히 충실한 베타로 살아왔지만 약간 사랑이라는 걸 조금 느끼게 되면서 그런 걸 벗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인간은
근데 결국 자기 욕망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거를 좀 계속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또 길었네요. 아닙니다. 근데 그 지영님께서 말씀해주신 걸 듣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실제로 세상에서 보면은 그 문화, 어떤 문화를 향유하느냐가 그 사람의 계급을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저희가 흔히 이제 상류층이 향유하는 스포츠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향유하는 뭐 문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식.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되게 많이 훈련이 돼야지 이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책에서 좀 잘 꼬집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독서 토론회가 너무 이렇게 또 날카로운 비평가 세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너무 심도 깊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소마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지영님이 얘기해 주시듯이 돌연변이가 태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하셔서 사실 이 세계 안에서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계급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훈련받고 세뇌받아서 거기 계급에 맞게 살고 있는데 그럼 유전자 조작을 만약에 지금도 사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아프지 않고 아니면 더 이제 남들보다 우월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에서 태어난 게 이제 유전자 조작이고 그런 것들을 좀 토대로 했을 때 혹시 뭐 얘기를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유전자 조작이 우리 현실 세계와 어떤 인간의 욕망과 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소설에서 풀어냈는지 혹시 뭐 얘기를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유전자 조작을 해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면 애초에 이제 모두가 굉장히 우성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 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회에서는 5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지고 또 그 사이에서도 이제 누가 더 우성이고 열성이고 이것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란 이제 남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거기서 좀 더 우월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두가 똑같이 굉장히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면 막상 그게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도 뭔가 이제 뭐 사회적인 역할 때문에도 이런 차별을 두긴 했겠지만 이런 이제 인간이 가지는 우월함에 대한 욕망 그것이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약간 맥락에서는 저희 소설 내에서는 이제 아까 지영님이 얘기해 주신 린다라는 실종 여성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이제 그 인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존이고 이제 그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사람의 눈에서는 사실 이제 조작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되게 안 좋고 이것이 나의 권리를 이제 침해한다 계속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조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조작을 통해서 우성적인 어떤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행복해질 수도 있고 아프지 않은 것도 저희한테는 행복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혹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패널분들 얘기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종이 다양해진 이유가 결국엔 생존에 더 유리하기 위해서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유전자 가위에 대한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고 조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불가능한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다양성이 없는 생물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위험,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런 걸 맞닥뜨렸을 때 저희도 지금은 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아프고 어떤 사람은 더 쉽게 걸리고 어떤 사람은 쉽게 더 안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그 유전자 조작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미
자연스럽게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저희도 어쨌든 더 키 큰 사람을 신체적으로 뭐 우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더 키 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외모적으로도 더 잘생긴 사람을 이제 선호를 하게 되고 그게 결국엔 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함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유전자를 더 똑똑한 사람과 뭐 결혼을 하거나 이제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과 결합을 하면서 더 나은 유전자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도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봤을 때 이미 조작이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좀 같이 얘기를 해봅니다. 근데 어느덧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또 시간이 엄청 또 지나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혹시나 또 어떤 내가 이제 멋진 신세계를 보고서는 이런 포인트가 난 좋았고 우리 보덕동 여러분들에게 나 되게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감상평 정도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 이게 저는 이제 이 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책들도 제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 느낌하고 제가 또 나이가 들어서의 읽었을 때 느낌하고 이런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 책은 사실 읽으면서 더 섬뜩했던 건 뭐 예전에 읽었을 때는 뭐 이런 세상이 있어? 막 이런 세상이 정말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의 걱정이었다면 저는 요즘도 그런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이런 기후 변화라던가 이런 걸 보면 사실 저는 뭐 어느 정도 살다 가겠죠. 뭐, 뭐 이렇게 비 좀 맞고 이제 홍수가 많이 나고 뭐 적당히 춥고 적당히 못 참겠다 이럴 정도 덥고 하는 세상에 살다 가겠지만 뭐 제 자식까지도 막 사람이 못 살 정도의 환경에서 살진 않겠지만 사실 근데 그 자식의 자식 이게 언젠가 어떤 나의 후대 세대는 결국은 뭔가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이런 세계를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이 지금의 제가 아기를 갖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책을 읽었을 때는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그런 게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결국은 유토피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디스토피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도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AI 때문에 얻어지는 베네핏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AI의 발전이 지금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약간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것처럼 올라간다 하잖아요.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중한 접근을 내가 아닌 누군가 저기 이과 다니시는 분께서 해주셔야 될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 역시 이제 지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세계, 그리고 우리 후손이 맞이할 세계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이 책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어떤 이제 질서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제 소설 속에서 설계되어 있는 뭐 소마라든지 책과 아름다운 것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모든 설계들이 저는 굉장히 두렵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 잘못된 사람이 우리 세계의 어떤 리더가 된다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굉장히 실리적인 걸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도 AI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런 성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다루는 세계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네, 그 아름다운 것을 즐기고 또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각자 다양성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지금 우리의 현대 이 사회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앞에 두 분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이 책을 통해서 책을 진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제가 그 어떤 생각을 할 때 내가 이 생각을 정말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자문을 하려면은 어쨌든 다른 세상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엔 좀 책이 되는 것 같고, 또 책을 통해서 이제 상상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지 좀 저도 의미 있는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독동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좀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세 분께서 또 이렇게 독서평을 또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멋진 신세계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 지영님, 지연님 그리고 윤경님이 느꼈던 어떤 세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다음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책을 읽다 두 번째 세션 또 긴 시간 내주신 우리 세 분 패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세 번째 세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